3일 만에 내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왔다고요? 그것도 아무 보험료도 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수천 명인데 대부분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태풍 피해로 가족을 잃고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넘긴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여름 이 이야기를 듣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자격만 맞으면 신청 후 단 3일 만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만 챙겨갑니다. 모르는 사람은 오늘도 그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의 첫 문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복지 상담을 맡고 있는 이선미 상담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안타까워 하시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마련한 소중한 지원 제도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현실이 참 아쉽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고 병원비, 약값이 부담되는 시기에 어르신들이 생활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금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제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번 2025년 7월부터 신청 가능한 일부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맞으면 신청 3일 이내에 현금으로 바로 통장에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3일 안에 입금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의 박 어르신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기초연금만 받고 계셨는데요.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하고 아예 주민센터에도 가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매달 5만 원씩 지급하는 효도수당 대상자이셨고 1년이면 무려 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달해드리고 한 하루에 다시 뵈었을 때 이 돈 덕분에 병원 진료도 미루지 않고 갈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아마 우리 집은 해당이 안 될 거야. 나는 자격이 없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매달 3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매달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연간 6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경우도 있죠. 이 모든 지원은 오직 신청한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동안 수십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을 놓친 분들도 실제로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까이에서 볼 때마다 하루빨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과정도 아닙니다.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정도만 준비하셔도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요즘은 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한 곳이 점점 늘고 있으니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2025년 7월, 지금이 바로 확인하실 적기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은 나를 아끼는 가장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던데요. 그런데 제가 다시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면 의외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홍보가 부족하거나 본인이 해당된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각 지자체별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금 제도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효도수당 혹은 효행장려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참 따뜻하지요. 이 제도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단순히 도와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고 공동체적인 가족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주시는 4대 이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그중에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 한 분이 함께 생활하고 계시다면 연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순한 가족 수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제가 지난달에 상담드린 분 중에도 손주와 함께 4대가 사시는 고령의 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손자들과 사는 게 좋다고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자격이 되시더라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나서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인데도 혜택이 있네요. 라고 하셨을 때 저도 참 기뻤습니다. 이런 소소한 지원 하나가 어르신께는 큰 위로와 보탬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세종시는 3대 이상 가족이 거주하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매달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 도움이 크죠. 요즘처럼 약값이 올라가는 시기엔 그 10만 원이 병원 진료 한 번 약 한 봉지 값이 되기도 합니다. 고양시는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4대로 구성된 가정에 매달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은 거주 기간이 기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오래 사신 분들께는 유리합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 한 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참 반가운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이런 기준을 갖는 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조건과 명칭,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청주시는 매달 5만 원, 과천시도 매달 5만 원, 장수구는 매달 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특히 고령 어르신들을 위해 월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런 제도는 중앙정부가 전국에 동일하게 실시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정부24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하는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겁니다. 작년에 신청했으면 1년치 다 받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보만 알았어도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는 금액을 챙기실 수 있었던 겁니다.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대부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신분증만 챙겨서 가셔도 직원분들이 차근히 안내해드리고요. 혹시 발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작은 수고만 드리면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어르신의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든든한 제도가 바로 이 효도수당, 효행장려금입니다. 다음엔 장수수당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수수당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이자 그 삶을 응원하는 나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 사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듯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도 겪고 산업화와 IMF, 코로나19까지 여러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은 곧 우리 사회의 역사이고 그분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우가 장수수당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주도 서귀포시를 예로 들면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2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지급되는 이 돈은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화성시는 또 다른 조건을 둡니다. 80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께 매달 3만 원을 드립니다.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분들은 상대적으로 공적 보장을 덜 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별도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주시는 1930년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께 매달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95세가 넘으신 분들이죠.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나라가 감사드리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이천시는 월 4만 원, 포천시는 월 2만 원, 안양시는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한꺼번에 30만 원, 50만 원씩 지급하기도 하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지원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양시에 사시는 84세 이모 어르신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내 나이도 적지 않은데 어디 가서 돈을 더 벌기도 어렵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런데 주민센터 직원이 장수수당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어르신은 예전부터 기초연금은 받고 계셨지만 장수수당이 따로 있는지는 몰랐던 거죠. 신청을 도와드리고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매달 3만 원이지만 그게 왜 이렇게 든든한지 몰라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금액보다도 정서적인 힘이 큽니다. 나라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누군가 나를 챙기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탱해 줍니다. 때로는 이 돈으로 손주에게 떡볶이를 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병원 가는 차비로 쓰시기도 합니다. 단지 받는 돈이 아니라 삶의 온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져가시면 담당자분이 조건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드립니다. 일부 지역은 전화 문의 후 방문 예약을 하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요즘은 정부24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곳도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장수수당은 효도수당이나 시민안전보험 등 다른 제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시더라도 혹시 나는 장수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확인하셔야 할 때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일부 지자체가 조건을 완화하거나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글을 본 걸 계기로 꼭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의 삶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신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정부 지원은 나랑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삶이라는 건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 뜻밖의 피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2025년 여름,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자전거와 부딪힌다든지, 산책 중에 반려견에게 물린다든지, 심지어 비 오는 날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바로 치료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지만 신청만 하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시, 군, 구에서 시행 중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도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가 발생한 후 직접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 보장이라고는 하지만 입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 사시는 74세 이 어르신께서 자전거 사고로 갈비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병원 치료비와 약값이 꽤 나와 걱정이 많으셨는데 딸이 알려준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통해 300만 원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 진단서, 사고경위서 등을 제출하자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시민안전보험은 치료비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의 큰 장점은 현금으로 계좌에 바로 입금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정부 지원이 지역화폐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반면 이 보험은 실제 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 보상이라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교통사고, 화재, 감전, 붕괴사고, 자연재해, 스쿨존 내 사고, 개물림 사고, 자전거 사고 등이 보장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무더위로 인해 야외 활동 중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엔 더욱 유의하셔야 하죠.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례로는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70대 김 어르신께서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본인의 실수라 생각해 보험 신청을 하지 않으셨는데 담당 복지사가 안내해드려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셨고 200만 원 가까운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수술비 일부와 재활치료비를 감당하셨다며 몰랐으면 억울할 뻔했지요. 라고 하시더군요. 지금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에 이런 제도는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서 고령자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르신들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당사자가 직접 알아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제도를 알고 있다면 훨씬 빠르게 대응하고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고 발생 후 최대 3년 이내입니다. 지나버린 일이라서 안 될 거예요.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 사고가 났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기간 아니면 꼭 시청이나 주민센터 혹은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사고가 생기면 신청해야 지원금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 보장 대상입니다. 신청 시 현금으로 지급되며 치료비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이 될까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이제 그만하셔야죠. 앞서 말씀드린 시민안전보험 외에도 알고 계시면 훨씬 든든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구민안전보험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구청 단위에서 따로 운영하는 안전보험입니다. 즉 같은 서울 시민이라도 강남구, 동작구, 성북구 등 거주하시는 구에 따라 보장 범위나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제도 역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사고 발생 후 신청만 하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는 실버존 사고, 스쿨존 사고,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 사고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동작구는 감염병, 화재, 붕괴사고 등도 포함되며 역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점은 이 구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의 사고에 대해 두 제도에서 각각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제대로 신청하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76세 정 어르신은 지난 봄 동네 마트에서 미끄러져 발목 인대를 다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실수라 생각하고 그냥 치료비만 부담하셨는데
이웃이 구민안전보험을 알려주었고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하신 결과 150만 원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깁스하고 입원했던 병원비가 거의 다 해결됐어요. 병원에서 하루 더 있다가 나올 수 있었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요. 그게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기고 있다는 안도감, 그게 어르신에게는 더 컸을지 모릅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진단서와 사고 확인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도 함께 필요하고요. 해당 구청이나 시청 또는 관할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신청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 유형이나 서류 완비 여부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 후 3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이런 혜택을 받아도 되나? 라고 조심스러워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복지나 시혜가 아닌 당신이 낸 세금의 일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만큼 사고가 났을 때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족과 이웃도 함께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고를 당한 당사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자녀, 이웃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7월부터 일부 구는 보장 항목을 확대하거나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약자 대상 자전거 사고 보장이 신설되거나 폭염으로 인한 질병까지 보상하는 지역도 생기고 있죠. 따라서 꼭 한번 구청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본인의 거주지 구민안전보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별도 가입 없이 자동 보장됩니다. 사고가 나면 직접 신청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장 항목은 지역별로 상이하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고 후 3년 이내입니다. 혹시 주변에 사고로 고생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제도를 꼭 알려드리세요. 몰라서 못 받는 일보다 더 안타까운 건 알면서도 포기하는 일입니다. 어르신들 살면서 이런 일이 나한테도 생길 줄은 몰랐다. 는 순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당황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순간에 나라에서 마련한 안전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생활 속 안전 보장 제도입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보장 대상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에 신청만 하시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스쿨존 사고, 개물림 사고까지 포함됩니다. 보장 금액도 상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구민안전보험은 각 구청에서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강남구, 동작구 등에서는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감염병, 대중교통사고, 실버존, 스쿨존 사고까지 포함됩니다. 보상금 역시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시 꼭 두 제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해 여름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던 80세 정 어르신은 태풍 카눈이 몰고 온 폭우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고립되어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안 전보험을 통해 2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보험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해 장례비 부담이 한결 줄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죠. 또 한 가지 사례는 고양시에 사시는 박 어르신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아침 운동을 나가시다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는데 고관절 골절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4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국민안전보험을 통해 150만 원, 시민안전보험으로 100만 원 이상을 보상받으셨습니다. 이렇듯 보상 항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태풍, 침수 등 자연재해, 공사장 화재 사고, 자전거 스쿨존 사고, 개물림 사고, 감염병, 농기계 사고, 물놀이 중 사고 등 진단서를 제출하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망 시엔 1,500만 원, 2천만 원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까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진단서, 사고 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해당 지역구청, 시청 또는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서 재난보험24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일, 7일 안에 입금되지만 경우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나 혜택이 아니라 당신이 오랜 세월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한 사회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르신 한 분만 알고 계시면 부족합니다. 자녀, 손주, 이웃 모두가 함께 알아야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고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번 확인만 해보셔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이제는 정보를 몰라서 놓치는 시대는 지나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반드시 확인하고 챙기자. 그게 곧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